서브 이슈입니다. 분산 투자와 몰빵 투자 어느 것이 더 위험한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분산 투자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이죠. 왜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까? 이유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떨어졌을 때 한 번에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군데로 나누어 담으면 하나가 깨지더라도 나머지는 깨지지 않고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안전한 투자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면 정말로 안전한지 말이죠. 분산 투자를 하면 어떤 식으로 투자의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이 예상됩니까? 예를 들어서 5개를 나누어서 투자를 한다면 대부분 한 개는 하락하고요. 한 개는 3개는 똔똔이고 나머지 한 개는 오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똔똔인 3개는 지켜보고요. 떨어진 한 개는 팔아서 오른 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피터 린치가 말하는 꽃밭 만들기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잡초이니 뽑아버리고 오르는 것이 꽃이니 꽃이 더 잘 자라도록 물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오른 것은 떨어질까봐 5%만 먹고 팔아서 많이 떨어진 것에 물타기를 합니다. 결국은 꽃밭에 꽃은 없고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꽃밭 만들기를 안 하고 잡초 만들기를 할까? 이유는 사람의 취약한 특성이 원래 투자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취약한 인간의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과도하게 낙관한다. 두 번째는 극도로 손실을 싫어한다. 세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첫 번째, 사람들은 과도하게 낙관한다라는 것입니다.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망상적 낙관주의라 했습니다. 9.11 테러가 있기 전에 수많은 테러의 징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의 징후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닥쳐서야 변화했습니다. 그러니 떨어졌을 때 손절 라인을 정해 5%건 7%건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을 때 돈을 더 집어넣어 손실의 마이너스 폭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20%, 30% 뭐 이렇게 계속 떨어졌을 때쯤에 돼서야 물렸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는 데는 생존의 DNA 때문입니다. 조직에서 비관적이나 비판적인 뉴스나 의견을 가지고 오는 동료가 있다면 왕따나 따돌림을 당합니다. 상황이 나빠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환영받고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 낙관적인 DNA가 우리를 생존시켰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의 DNA는 비관적인 것보다는 낙관적인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낙관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손실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돈 1만 원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10,000원 갖고 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 감흥이 없죠. 그러나 만약 내가 1만 원을 잃어버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이 생각납니다. 밥을 한 끼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치킨이 반마리이고 택시를 탈 수도 있으며 버스비가 얼마며 영화를 한 편 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수많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득보다는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오른 것은 팔고 떨어진 것은 물타기 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이죠.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른 것을 팔아서 이익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갖고 있다가 떨어졌을 때 상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떨어진 것에 대한 물타기는 손실을 줄여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른 것을 팔아서 떨어진 것에 물타기라는 것이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실이 확정되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올라서 이익을 확정짓고 더 많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인데도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 젊은 신입사원들이죠. 그런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려면 윗선에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윗선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를 무시합니다. 이미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런 거 쓸데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디어는 묻히고 결국 조직은 경직되어서 변화하는 세태에 적응 못하고 뒤처지다 조직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네이버 등에서는 사내 벤처를 만드는 것이죠.
사람이건 조직이건 오래되고 큰 조직일수록 더 변화하기 힘들고 젊고 새로 생긴 조직일수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계 1등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만약 세계 1등이 애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로 바뀌었다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애플을 갖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익숙해서 변화하기 싫어서 등으로 답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뭐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당신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분산 투자에 안 맞는다는 것이 인간의 투자에 취약한 위의 세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분산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내가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당신은 좋은 주식을 고를 능력이 없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다우존스 지수 등 지수의 주식을 편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게임스톡 S&P 500 지수 편입 가능할까라는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S&P 500에 들어가려면 시총이 최소 131억 달러 이상으로 매우 유동성이 높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최소 25만 주 이상이 거래돼 S&P 500 지수의 유동성 기준에도 충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최근 분기에 수익을 내야 하며 지난 4개 분기 동안 누적 순이익이 플러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기업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이 좋지 못하면 S&P 500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수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S&P 기준으로 했을 때 9.1%, 배당까지 합쳐도 10.1% 정도이니 여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년에 아니 한 달에 100%는 오르는 주식을 찾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까다로운 기준으로 골랐을 리도 없고 개 잡주나 샀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분산을 해봐야 개 잡주일 것이고 결국 손실을 안 보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넣어봐야 쓰레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손실을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에 취약한 인간의 세 가지 특성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세 가지 특성이죠. 그러니 종목을 골라놓고 오르면 팔고 떨어진 곳에 물타기를 하면서 결국 꽃밥 만들기가 아닌 잡초 만들기를 시연하고 있으니 돈을 잃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결론은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잘 고르지도 못하고 투자를 하는 방법 또한 틀렸으니 결국 분산 투자를 해봐야 계좌가 보면 죄다 마이너스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 낸다고 국내 주식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양도세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차피 양도세는 돈을 벌어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것이 양도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개인은 분산 투자를 하려면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분산 투자보다 몰빵 투자는 더 위험하지 않은가? 당연히 몰빵 투자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몰빵 투자는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에서 개인 투자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종목을 고를 힘이 없다. 두 번째는 지수의 편입 편출을 하기 힘들다. 세 번째, 투자에 취약한 인간의 세 가지 특성 때문이고요. 네 번째는 머리도 시간도 돈도 정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 1등에 투자함으로써 모두 극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종목을 고를 힘이 없다라는 것은 세계 1등 주식은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이 골라준 주식을 따라잡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지수, S&P 500, 다우존스, 그 다음에 나스닥 100에 편입 편출을 하기 힘들다. 세계 1등 주식은 세계 2등과 바뀌면 바꿔주는 것이 바로 편입 편출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의 취약한 인간의 세 가지 특성인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과도하게 낙관한다라는 것인데 다른 주식과 달리 세계 1등 주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으면 세계 2등 주식과 순위가 바뀌죠. 그러니 당연히 과도하게 낙관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극도로 손실을 싫어한다. 세계 1등이 잠시 떨어져도 주식시장이 우상향하는 것을 믿는다면 세계 1등 주식도 언젠가는 우상향할 것이고 반드시 오른다고 믿으면 됩니다. 따라서 손실을 보고 손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세계 1등과 2등이 바뀔 때 갈아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변화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머리도 시간도 돈도 정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S&P 500을 능가하는 종목은 발굴하기도 힘들 뿐더러 발굴하더라도 편입 편출하는 기준을 잡기도 힘들고 기준을 잡으려면 시간과 정력을 쓰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S&P 500을 능가한다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편입 편출 위원회보다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돈도 없고 쏟아부을 정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지수를 아웃퍼폼한 주식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아웃퍼폼한 주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을 2000년대 초반에 샀다면 4000배가 올랐고 스타벅스를 1990년에 샀다면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에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1등 주식은 지수를 아웃퍼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1등 주식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를 종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분산 투자를 한다면 지수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수를 능가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몰빵 투자는 세계 1등 주식 투자뿐입니다.